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옆에 제가 적어놨죠. 그쵸? 자, 첫 번째 질문이 시원 땡땡, 스피킹 땡땡 릭스, 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공부하는 교재, 자료, 이런 걸로 공부하는 건 어떤가요? 물론 이제 그분께서는 요 두 가지만 저한테 이제 어떻는지 여쭤보시긴 했지만,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교재, 그 다음에 뭐 영상, 인터넷 강의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는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화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책 한 권을 외워라, 뭐 이런 방법, 그리고 뭐 미드 100번 보기, 뭐 이런 것들. 그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토익, 토플 이거 말고도 뭐 오픽도 있고 뭐 토스도 있고 IELTS도 있고 이런 시험용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이제 회화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은가?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좀 더 순서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가? 이걸 여쭤보신 건데 이제 일단은 이거는 전제를 하나 깔고 들어가 볼게요. 전제는 결국에는 회화를 공부할 거다. 하려는 사람. 이렇게 전제를 한번 깔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답변은 전혀, 그쵸? 아니면은 1도, 그쵸?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1도 도움이 안 돼.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시험 공부 후, 그쵸? 회화를 하세요. 이렇게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시원 땡땡 스피킹 뭐 땡땡 릭스 이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교재, 인터넷 영상, 그 다음에 뭐 그 듣기 파일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게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요런 회사들, 요런 시중의 책들 이런 이런 재료들 이렇게 할까요? 자료들 이렇게 할게요. 명칭을.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 대상으로 삼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자료들이 대상으로 삼는 고객들은 그쵸? 50대 이상이신 분들 혹은 실제 영어 말하기 회화 실력 향상은 크게 향상은 상관이 없는 분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 이런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낸 필자,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홈쇼핑 이런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그런 걸 보긴 보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가만 들어보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이제 자기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정말 실력 향상의 목표이신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세요. 이 필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도 한마디는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런 이런 책을 만들고 이런 자료들을 만드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책이나 자료들을 팔아먹겠다고 생각하는 이 고객층이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거나 나이가 좀 드셔서 안정적인 생활에 들어가신 분들인데 실제로 이 영어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여가 생활 쪽으로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들이면 생활이 안정화가 되셨을 거기 때문에 이 안정화 생활이 이런 분들이 외국 여행 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본인 스스로가 좀 부끄러우니까 이제 이런 분들께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이 자료들을 구성하고 만들고 요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음성 자료 아니면 동영상 자료 그 다음에 뭐 책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시중에서 그냥 다른 책들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냥 뭔가 여러 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과정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행책 한 권, 뭐 이런 거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인터넷 강의식으로 파는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다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예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 단어를 외웠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옆에 예문을 이제 자기가 연습할 수 있는 구간에 가로를 이렇게 쳐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쵸, 너무 뻔한 그쵸, 여러분도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뻔한 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방법이 아닌가. 뭔가 색다른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활이 안정화가 되신 분들이 이런 책을 가지고 이제 좀 고가잖아요. 그렇죠? 뭐 책 한 권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권으로 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음성 파일 이런 것들도 무료라긴 하지만 그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생활이 안정화가 되신 분들께서 이렇게 뭐 돈을 몇십만을 써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겠다는 거에 저는 반대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판단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을 구독을 또 이렇게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여행 갔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뭐 이런 거를 많이 다루는 이런 이제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구독을 해서 계속 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또 책 한 권 정도를 이렇게 한 권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이 책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쉬운 책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저는 굳이 이렇게 시리즈별로 되어 있는 이런 고가의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과연 사서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반대는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비효율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더 비싸면 내용이 구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비싼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 반대는 하진 않지만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50대 이상이시거나 영어 회화 실력 향상에 관계가 없고 그냥 취미 삼아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 말고 정말로 실력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께 왜 이 방법이 도움이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제가 추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적어 놓은 것들 한번 부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공부 방법들을 전체로 부류를 한번 나누게 되면 시원 땡땡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땡땡 믹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야 땡 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책 한 권 외워라.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드 100번 보기. 사실 여기에서는 미드 100번 보기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얘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그냥 외우라 공부죠. 그쵸? 이제 여러분들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 지금 옆에 적어놨던 이 공부 방법들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외워라 이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그 다음에 과정은 이 과연 외우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안정화가 돼서 여행 가서 그냥 한마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영어 회화 실력을 실질적으로 막 향상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외워야 되는 방법인 거를 이 방법들이 외우세요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이 외우는 방법이 왜 도움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외우면 당연히 레벨이 늘죠. 외운다고 레벨이 안 느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외워야 되는가?
그렇죠? 실제로 이제 외우면은 외운 만큼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기는 되시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을 외우면 입에서 몇이 나오는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을 외웠는데 입에서 1, 2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벨을 올라가시는데, 그쵸? 예를 들면 시간, 여력으로 보셨을 때 그게 가능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외워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정도 레벨이 되시려면 최소 10년 이상 외우셔야 돼요. 최소 10년 이상. 예를 들면 정말 뭐 하루 종일 뭐 10시간, 8시간 이렇게 외우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는 이상 하루에 한두 시간 외운다. 많이 잡아서 한 3, 4시간 외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10년 이상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 이상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드실 거고,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방법 자체가 실력을 안 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그 미미한 효과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영어 회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머리에 얼마나 넣느냐는 작업이 아니고 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입에서 나오느냐,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써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입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주느냐, 그게 그죠, 즉각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실제 회화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외우게만 하는 공부 방법들은 머릿속에 인풋만 가득 이렇게 넣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전혀 1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사실 제가 이 단어는 한국말로 단어를 못 쓰겠고요. 그래도 영상이기 때문에 영어로 기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믹이라는 단어를 한번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런 방법들은 전부 다 기믹이고, 한번 조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교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공부 방법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내에 회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앞으로 더 미래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믿지만 최근 10년 동안에 이렇게 유명해졌을 때 이 이전에도 이런 공부 방법은 그대로 있었었어요. 그냥 외우게끔 하는 방법은. 그쵸? 항상 외우는 방법은 있었는데 그냥 조금씩 뭔가 다른 거예요. 조금씩 그림 조금 넣어주고 예문 조금 더 넣어주고, 그렇죠. 그런 거에다가 포장을 해서 패러프레이즈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뭔가 조금 다르게끔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만드신 분들이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분명히 해보실 거기 때문에. 소기에 처음에 이 공부 방법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목표했던 그 영어 잘하는 수준까지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도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실제로 이분들은 그 돈을 주고 이게 고가냐 저가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런 방법을 만드신 분들은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쁜 분들인 것 같아요. 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거면 면죄부가 지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영어 회화, 영어 말하기를 가르치는 분들이면 이 외우는 거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시간을 이 정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석이 돼 있을 거지만 지금부터도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또 꺼내서 교재를 팔고 이제 영상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테스트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결과치를 뽑아내셨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결과치가 그렇게 만족이 안 된다고 싶으면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저는 당연한 교육자의 마인드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교재를 만들고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이제 테스트까지는 하실 것 같은데 이 테스트가 결과치가 마음에 안 들면은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게 되면 얼마나 어떤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영어 말하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가져야 될 마인드가 아닌가 싶고요. 자, 이거랑 관련해서 저는 유일하게 최근에 봤던 방법 중에서 이제 이런 뭐 시원 땡땡 스피킹 땡땡 릭스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그 뇌세 땡땡 뭐 이런 거 뇌세땡 방법이라고 하나요? 뇌세땡 공부? 뭐 이건가요? 이름이? 진짜 뇌세땡 공부. 이 공부 방법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뭐 서울대 출신인 분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제 이분들의 방법은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단어나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미지랑 결합을 시켜서 그쵸? 이제 공부를 하게끔 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전부터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공부를 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 적용을 시켜는 왔었는데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어떻게 단어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거를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 그 장면, 그 실제 행위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될 때 이제 단어가 좀 더 입에 잘 붙고 그 단어가 내 단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어나 이 구조가 내게 된다는 말은 얘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얘가 기억하는 거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미지까지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나마 이분들은 고민을 좀 하셨던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 이미지까지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죠.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나마 이분들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을 하셨던 흔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그렇죠. 실제로 결과물이 잘 나오려면 조금 모자라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 100번 보기. 그쵸? 뭐 책 한 권 외워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외우라는 거고. 그쵸? 자, 미드 100번 보기. 자, 미드 공부하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다른 영상에서 남겨놓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미드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미드 안에는 에피소드 1개, 뭐 20분짜리, 25분짜리 이 에피소드 1개. 그죠? 이거를 100번 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저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드 봐야 되는 미드 안에 나오는 영어 단어와 문장과 이런 것들 중에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것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시는지, 본인의 레벨에 맞는 것들을 구별해서 외우시는지. 그쵸? 이거는 그냥 본인의 레벨은 정해져 있는데, 미드를 봤을 때 한 미드 20분, 25분짜리 안에 레벨이 낮고, 그 다음에 뭐, 낮고 높고, 그리고 일상에서 잘 쓸만하고 잘 안 쓸만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미드를 그냥 무작정 100번 외우라고 하게 되게 되면, 본인의 레벨에 맞지 않는 것도 외우고 계신 거예요. 물론, 외운다는 방법 자체가 이제 그 근본이 잘못되어 있긴 했지만 일단은 나는 무조건 외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책 한 권 외워라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본인 레벨에 맞는 것들을 공부하고 계신지 미드를 100번 특히나 보시는 분들은 그 미드 한 편 안에는 어렵고 쉽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잘 쓰이고 잘 안 쓰이고 그 다음에 본인 일상이랑 본인이 실제로 잘 쓰일 법하고 많이 쓸 법하고 잘 안 쓸 법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시는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추가로 했는 것 중에 전화 영어가 있죠. 전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어민 수업. 근데 뭐 원어민 수업이긴 한데 뭐 1대 몇 이런 게 아니고 1대1로 하는 거죠. 전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시간이나 장소에 좀 구애하지 않고 요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원어민과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뭐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이것도 원어민 수업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전화 영어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없는지. 전화 영어를 하시는 분들 혹은 원어민 수업 들으시는 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나만 던져볼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원어민 수업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전화 영어를 하시면서 이 통화를 하고 있는 이 원어민한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전달해야 되겠다는 거에 100% 집중을 하지 않으시나요? 자, 내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데만 100% 집중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걸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게 쉽고 단순하고 자기가 빨리빨리 뱉을 수 있는 걸로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쵸? 과연 그게 레벨이 어떻게 늘까요? 그쵸?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레벨을 판단을 하고 그 레벨에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돼. 좀 좋고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레벨이 늘게 되는 건데 계속 똑같이 쉽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단순한 것만 반복을 해서 어떻게 레벨이 늘 수가 있을까요? 그쵸? 그 단순하고 예를 들면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 익숙하게 되실 건데 그쵸?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어민 수업을 하시거나 전화 영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을 하는 도중에 본인이 문제점이 뭔지, 본인이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좀 더 해야 레벨이 늘 수가 있는지 말하는 도중에 판단이 되시나요? 혹은 말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예를 들면 보완이 돼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추가를 해야지 내 레벨이 늘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화 영어를 하거나 원어민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쉽게 전달하는 거에서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본인이 레벨이 한계가 생기고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이후에 방법론을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고 찾게 되시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영상도 봤다가 이 사람 얘기도 들었다가 이 사람 얘기도 들었다가 그러시는 거죠. 제가 이제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제가 봐왔던 그렇죠. 뭐 유튜브 영상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이건 아니면 실제로 어떤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건 제가 봐왔던 저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우물 저도 이제 저라는 우물 안에서 살고 있겠죠, 그쵸? 좀 벗어나서 바다로 가고 싶고, 바다로 가려고 항상 낑낑대면서 노력을 하는데, 저 역시도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라는 우물이라고. 아마 이 우물이 여러분들 우물보다는 더 크고 넓지는 않겠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라는 우물 안에서 봤던 것만 제가 판단을 해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모든 방법들은 제가 여기 알려드린 것처럼 기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쵸? 어떤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쵸? 설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설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쵸?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방법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외워라. 이렇게 뭔가 이제 방법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봤고 결국에는 방법이라는 게 별로 없는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쵸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다수이시겠지만은 실제로 외우시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서 어느 한계가 느껴진다고 느낌이 드시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실 거고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실 때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조금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영상을 제 공부 방법대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어떤 다른 공부 방법을 들으셨으면은 이 공부 방법이 실제로 인풋인가 아웃풋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 레벨에 맞게끔 알려주는 건가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사람인가 그 방법을 얘기한 사람이 그런 것들의 기준을 조금 세워서 그 방법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효과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그쵸 이게 조금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그쵸 팩폭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쵸 아마 제가 이후에 찍는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나 이런 거 말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공부 방식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팩폭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그걸 영상으로 제작을 할 생각인데 그때 가면 그 팩폭의 그 수위가 좀 더 심해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그 수위 조절을 하려고 이번 영상에서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쵸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2번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뭐 토익, 토플, 그쵸? 이런 시험용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나은가? 회화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나은가? 뭐 결국에는 제가 시험 공부 후 회화를 공부를 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긴 했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사람의 심리에 있어요, 심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특히나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직을 이미 했더라도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점수대로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대로 판단을 그죠? 요즘은 이제 뭐 시험 점수나 토익 점수를 안 내는 회사들도 좀 생긴다고 저는 들었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점수대로 판단을 하는 게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문에 시험부터 해라. 그런데 저한테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가요? 라고 여쭤보시게 되게 되면 좀 시간이 좀 있으시고 넉넉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시간을 좀 줄이시고 싶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쵸? 좀 더 훨씬이랄까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은 회화 후 시험 공부. 이게 회화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회화는 실력, 그 다음에 시험 공부는 보여주기. 이렇게 정의를 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단어도 좀 더 머리가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법 이런 것도 많이 더 알게 되고 문장을 보는 능력도 키워지는 건 맞지만 지금 제가 이게 회화가 실력이고 시험 공부가 보여주기라는 근거는 결국에는 회화 공부를 할 사람 이분들에게만 전제를 깔고 그쵸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에 회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회화가 실력이고 시험 공부를 보여주기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회화를 공부를 하시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시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회화 실력이 오르시게 되게 되면 말을 할 수 있는데 보는 게 안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면 듣기도 더 잘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 말을 할 수 있는다고 모든 게 다 들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듣기 공부는 따로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회화로 실력을 쌓으시고 나게 되게 되면 이 본인이 치고자 하는 시험의 종류가 어떤 종류이든지 관계없이 적응이 쉽게 되세요. 자, 예를 들면 토익 공부를 이제 한 6개월 했다고 칠까요? 토익 공부를 6개월 정도 해서 한 900을 넘겼다고 칠게요. 이분이 이제 토익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회화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화 공부를 1년 했다 칠게요. 그러면 한 1년 6개월이 걸리죠. 많죠? 근데 회화를 이미 1년 공부하신 분들이 그쵸? 실력을 오르신 분들이 토익을 900까지 뽑는 데는 한두 달이면 되세요. 시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제 돌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토익을 점수를 빼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토익이 끝나고 나서 토스를 하거나 오픽을 하거나 토플을 할 때도 그쵸? 점수를 받는 게 훨씬 쉬워지세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데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토익 점수도 받고 토플도 받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뭐 토익 점수 아니면 오픽 점수 하나 그 다음에 뭐 토익 점수 하나 뭐 토스 점수 하나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그쵸 시험 점수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오픽 같은 경우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픽하고 토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를 들면은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오픽은 일상적인 거 위주로 이제 질문이 나오는 반면 토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토익에 기반을 한 이런 질문들, 이제 비즈니스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점수를 빼시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런 시험의 성격에 맞게끔 이제 공부해야 되는 단어,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간이 다 따로 이렇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회화 공부를 해놓게 되시게 되게 되면 앞으로 쳐야 되는 시험이 IELTS건 아니면은 뭐 토플이건 토익이건 토스건 오픽이건 관계없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점수를 뺄 수 있는 실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화 공부를 하고 나서 하게 되면 다음에 시험 뭐 토익을 하건 토플을 하건 어떤 공부를 하시던 간에 이제 시기도 줄어들고
이 시험 점수가 나오고 나서 다른 시험을 칠 때도 그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시험 점수도 빨리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떤 종류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안 느끼게 되는 상태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회화로 실력을 쌓고 보여주기 식인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어떤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실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실력을 쌓고 이제 시험을 나는 이제 뭐 이 회사를 들어갈 건데 이 회사에선 이런 걸 많이 봐. 아니면은 나는 이제 이제 호주에 유학을 갈 건데 IELTS를 공부해야 되겠어. 뭐 이런 것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 시험의 종류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회화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왜 제가 결론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 점수를 빼고 나서 이제 시험 공부가 아니고 시험 점수를 받고 난 후. 왜 시험 점수를 받고 나서 이제 회화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 심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아래까지 이력서에 이제 대학생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력서에 한 줄 더 적고, 이력서에 칸 채우기, 요런 것들이, 그쵸, 더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시대의 풍토,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심리를 무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래도 점수는 받아놨다. 그게 마음이 편해진다면 시험 점수를 받고 나서 회화를 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 심리를 거슬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상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게 되게 되면 그쵸. 원래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은 실력을 쌓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시험이 맞닥뜨려지든 간에 두려움 없이 그리고 시간도 빨리 이렇게 시험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의 회화를 먼저 하시고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은 이제 특히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시험 점수를 받고 나는 게 좀 더 심리적 안도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시험 점수를 받고 회화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분들한테 제가 이제 대부분 성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 공부가 시험 공부용이건 아니면 회화 공부건 관계없이 좀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도 따로 나중에 만들긴 할 건데, 이제 대학교 몇 학년이 가장 영어 공부하기 이상적인 시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제로, 이제 영상을 만들긴 할 건데, 좀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성인 대학생분들 가르치게 되게 되면, 시험 점수는 있는데, 만들어 놨는데, 회화가 안 돼서 면접이 두렵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시험 점수는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을 가게 됐다, 외국에 인턴을 가게 됐다, 아니면은 이제 워킹을 가게 됐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시기를 짧게 잡고, 왜냐면 이제 특히나 취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공채 시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이력서도 쓰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성도 준비하시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4학년이 되시고 나서 회화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되게 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도 완벽하게 늦은 건 아니긴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되긴 되지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일찍 이렇게 시험 점수가 어떤 순서로 먼저 하시든 간에 조금 일찍 시작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취직할 때, 좀 더 편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취업 시장에 뛰어드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대학생을 가르치면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너무 늦게 이렇게 오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빨리 급하게 회화 실력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토익이나 이런 점수도 학원을 다니시면서 빨리 점수를 빼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회화 실력도 이렇게 빨리 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학원들보다는 그쵸, 제가 가르치는 곳에서 학생들 레벨을 훨씬 더 빨리 빼주고 몇 배는 더 빨리 빼준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쵸? 이제 회화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다라는 게 조금 빨리 일찍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이제 생각이 좀 올바르고 효율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화 공부 먼저 하시고 시험 공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예를 들면은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런데 조금 자기의 이런 성향이나 아니면은 이런 조바심, 그리고 이런 걱정,
그쵸? 뭔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못 이기겠는 분들은 시험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회화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많이 조금 주절거린 감이 없지 않았긴 한데, 워낙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는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라 조금 신이 나서, 이렇게 조금 주절거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 그쵸.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쵸. 꼭 전달하고 싶은 부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견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에 대한 영상, 대답으로 영상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